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맞긴 한가? 절대적으로 악한 성격, 누가 봐도 나쁜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안녕하세요. 어썸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 글로리 리뷰 2편이 돌아왔는데요. 제가 1편을 올리고 나서 엄청 후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왜 이 편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1편을 막 올릴 때까지만 해도 기쁜 마음에 다음 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저도 다다음 주에 저도 2편을 찍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말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비록 드라마가 나온 지 이제 2달이나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2편도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소위 나쁜 놈들이죠. 박연진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의 주동자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악행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대하고 착취하는 태도가 정말 몸에 배어있기도 하고요. 강영철은 그 주여정이라는 의사의 아버지를 살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살인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심지어 주여정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강영천의 살인죄를 묻는 재판정에서 주여정을 비롯한 유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영천이 이 깁스한 팔이 좀 간지러웠나 봐요. 그래서 뾰족한 볼펜 같은 걸 깁스 안에 넣어서 막 긁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시원하다는 듯이 쾌감을 느끼는 표정을 짓는데, 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맞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재는 그 동은이의 조력자 역할을 한 강연남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강연남과 그 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인물이죠.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이석재는 박연진의 엄마를 협박하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등 못된 짓만 아주 골라서 하고 다니는 인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심리학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왜냐면 굳이 심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자, 여기에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성격, 누가 봐도 나쁜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정신병리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요. 저는 심리상담사이지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병리도 있고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 이런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격도 병이 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성격의 정의부터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은요,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사고방식 혹은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전생에 걸쳐서 반복해온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격이 상식선을 너무 벗어나거나 혹은 너무 특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삶의 전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문제를 크게 일으킬 만큼 평범의 범위를 엄청나게 벗어난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성격 장애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병리를 진단할 때는요,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성격장애에는요, 총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격장애 중에 몇 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든지 경계선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격장애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박연진, 강영철, 이석재처럼 나쁜 짓을 숨쉬듯이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성격군을 가리켜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으려면요, 꼭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DSM-5에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기준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회의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모습이 삶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드러나는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또 말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한 바 혹은 약속한 바를 거의 지키지 않아요. 말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요. 애초부터 그걸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을 아예 생각하거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강영천이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나온 장면이 있었어요. 강영천이 이렇게 많이 다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오는데 그때 아마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남자를 치료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주여정 아버지가 자기가 치료하겠다라고 나서는데요. 강영천한테 막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여정 아버지가 이런 말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합니다. 누가 내 아들한테 전화 좀 해줄래?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해서 지금 오는 중일 텐데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고 라면 먹지 말라고 전해줘. 강영천이 이 라면에 말하자면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자기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의사가 자기 아들을 걱정하면서 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이 자기한테 너무 모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대사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정말 한참을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여전히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자기중심적인 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네가 지금 네 아들을 신경 쓰고 있어? 그렇게 소중한 네 아들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너를 살인해야겠다. 강영천의 사고 과정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자기 자신, 정말 딱 그것만 생각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물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됐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또 그렇게 크게 동떨어진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뉴스만 틀어도 학교폭력, 살인, 방화, 사기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같은 사람들이 맞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 반사회적 성격장애 차이점이 있을까요? 반사회적 성격장애 치료는 되는 걸까요? 만약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더 글로리 리뷰에서 시작된 궁금증 다음 편에는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의 관계, 그리고 치료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다뤄보려고 해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편에 이어서 만나요. 안녕!